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PC판 정말 최악이죠. 저는 지금을 대창렬의 시대라 부릅니다. 나오는 제품마다 가격 찍혀있는 것만 봐도 화가 치밀러 오르기 때문이죠. 정말 이젠 가성비 좋은 템은 안 나오나 싶었던 찰나, 인텔이 가성비의 인텔로 컴백을 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이 외신마다 내용이 엇갈리더라고요. 근데 스펙트럼이 가성비의 인텔에서 창렬 또 사고의 인텔까지 상당히 넓기에 주의해서 알아보죠. 랩터레이크 리프레시다, 아니다 메테오레이크다 논란이 많았던 인텔 차세대 데스크탑 CPU가 결국 리프레시로 나올 예정입니다. 최근 외신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인텔 14세대 데스크탑 CPU는 랩터레이크 리프레시이며 10월 중순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기대되는 부분과 걱정되는 부분이 공존하는데요. 최근 기사랑 몇 주 전에 나온 거랑 차이가 있으니 주의해서 봐보죠. 가장 기대되는 건 보급형 라인업에서 코어 수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2코어 추가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P코어가 늘어날지도 모르겠네요. 하나씩 살펴보면 i3 라인업에서 차기작 14100이 P코어 6개가 탑재될 수 있겠네요. 이러면 기존 4코어 8스레드 구성에서 6코어 12스레드 구성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게 스펙만 봐도 벌써 기대감이 올라오죠. i3에서 6개의 P코어로 꽉 채운다니, 거기에 13세대에서 나오지 않았던 300 라인업에 14300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아마 14100 대비 조금 더 높은 클럭을 제공하는 버전이지 않을까 싶네요. 클럭 차이 정도면 14100이나 14300은 비슷한 성능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최신 기사에서 기존처럼 4코어로 나온다고 했기에 실제로는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만약 기존처럼 4코어 8스레드 구성이라면 과연 이게 경쟁력이 있을까 싶네요. 경쟁사에서 내장 그래픽을 빼고 가격을 낮춘 7500F를 출시한 마당에 14400F로 가격 경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i5로 넘어가면 2코어가 늘어납니다. 400 라인업 기준 12400은 6코어 12스레드, 13400은 6 플러스 4코어의 16스레드였는데 14400이 2코어가 늘어나서 6 플러스 8코어 20스레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600K 라인업을 봐야 하는데 여기도 최신 기사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7월 초 기사만 하더라도 14600K에 8개의 P코어가 탑재된다고 했는데 최신 기사에서는 기존 13세대와 동일한 6 플러스 8코어로 나온다고 해요. 추측하자면 두 가지 버전 모두 테스트해봤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i7과 격차가 적어서 기존 구성인 6 플러스 8코어로 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늘 보수적으로 보기에 6 플러스 8코어 조합이 정배라고 봐요. 그러면 문제점이 13세대랑 얼마나 유의미한 격차가 낼 수 있느냐입니다. 이런 걱정이 상위 라인업에서도 들죠. i7 및 i9의 구성을 보면 14700K에서 2코어 4개가 더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13세대랑 같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기대점, i3가 6코어로 나오면서 높아질 가성비와 분명한 우려점, K 라인업의 성능이 과연 13세대 대비 얼마나 유의미할지가 공존합니다. 이게 해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골스랩에서 예상한 14세대 랩터레이크 리프레시와 15세대 에로레이크의 성능 예측 자료인데 13900K를 기준으로 잡고 비교했습니다. 13900K가 1입니다. 왼쪽 막대가 14900K, 오른쪽 막대 진한 파랑색이 15900K입니다. 14900K는 1.02에서 1.03, 그러니까 13900K 대비 2~3%의 향상, 15900K는 약 15% 정도의 향상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그렇단 소린 사실상 리프레시는 별다른 성능 향상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건 리프레시로 간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부터 예상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 14700K의 벤치마크 결과가 유출되었습니다. 시네벤치 R23이랑 CPU G가 올라왔는데 세부 데이터는 가려져 있지만 점수는 나와 있습니다. 해당 벤치마크에 의하면 14700K는 R23 멀티스코어 36296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13700K의 약 3만점보다 높고 13900K의 38500점에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드라마틱한 성능업이라기보단 2코어 수가 늘어난 효과겠죠. 그래서 싱글코어 점수를 봐야 하는데 약 2200점 정도예요. 13700K가 약 2100점이거든요. 100점 늘었죠. 한 약 5% 정도면 리프레시 치고는 좀 오르긴 한 점수네요. 13900K 싱글 스코어보단 살짝 낮습니다.
CPUG 점수를 보면 싱글은 13900K랑 거의 같고 멀티는 딱 2코어 빠진 만큼 나오네요. 그렇단 소리에 14700K는 13900K에서 2코어 줄어든 버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거기에 L2 캐시 또한 28MB인 게 기존 13900K의 풀칩 구성에서 2코어 클러스터 2개를 막은 것이 13700K, 하나만 막은 것이 14700K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딱 루머로 나온 L1, L2, L3 캐시 용량하고 맞아 떨어지네요. 이러면 정말 14900K는 맨컨 차이 말곤 CPU 자체 성능은 13900KS랑 안 날 것 같죠? 맨컨이라도 유의미하게 차이 나야 할 텐데 뭐 사실 13900K 나올 때도 12900KS랑 차이가 날까 싶었지만 나름 차이를 만들었던 인텔이라 기다려보죠. 하지만 그때랑 살짝 상황이 다른 것은 13900KS는 이미 온도 천장까지 다 끌어쓴 상황이라 여기서 발열 개선이 없이는 더 만들 공간이 있을까 싶네요. 루머상으로는 14900K는 최대 6GHz, 14900KS는 최대 6.2GHz로 나온다고 하니까 뭔가 인텔이 해결 방법을 마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클럭을 쥐어짜기 위해서 전력 소모량 역시 같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발열이 너무 걱정이네요. 아이들 온도야 괜찮지만 최대 온도를 어떻게 잡으려고. 추가로 좋은 소식이라면 가격은 동결일 것 같아요. 가격 인상 루머도 있었는데 최근 인텔에서 공식적으로 CPU 포트폴리오에 대한 가격 변경은 없음을 알렸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발표한 인텔의 2분기 실적이 괜찮았던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속된 적자를 벗어나는 실적이 나왔기에 일단은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존 LGA 1700 소켓을 그대로 가기에 600번대 보드나 700번대 보드 쓰고 계시는 분은 CPU 업그레이드만 가능합니다. 현재 다나 최저가 기준 13100F가 15만원대, 논F가 19만원 정도네요. F랑 논F 둘 다 초기 출시가랑 현재 가격이랑 비슷하기에 14100도 이 가격이겠죠? 10만원 중후반대 6코어 CPU, 경쟁력이 없을 수 없죠. 거기에 현재 인텔 보드 가격이 괜찮고 특히 14100F는 굳이 B보드를 쓸 필요가 없이 아주 싼 H610 보드를 써도 무방합니다. 이래서 최근 신규 H610 보드가 국내에 출시되고 있나 보네요. 거기에 700번대 칩셋에 H가 없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i3가 6코어로 나와준다면 이게 참 좋겠는데 말이죠. i3 6코어 관련 떡밥이 사실 13세대 나올 때도 존재했기에 14100은 어렵더라도 14300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i3마저 기존과 같은 P코어 수를 유지한다면 전라이더에서 쉬어가는 세대가 될 텐데 그렇다고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최근 PC판이 대창렬의 시대인데 인텔이 노력해서 CPU, GPU판 좀 흔들어줬으면 하네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